사물을 보는 방식이 그 사물을 공동 창조합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이 5번째 과정에서 우리는 비전의 5광선을 다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비전이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 현대 세상에서 자라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지는 비전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빛이라 불리는 것이 그 물체에 부딪히고 그 물체에서 되돌아와 다음 눈의 수용체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두뇌가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어찌하여 환영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여러분이 비전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회가 비전의 수동성이라는 환영으로 아이들을 키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비전은 능동적입니다. 그것이 왜 능동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난번 담화에서 만들라고 요청했던 목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구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절대로 바뀔 수 없거나 적어도 지구상의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약간의 속임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지구에는 엘로힘이 설정하고 규정한 특정한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지구상의 전체 집단 의식조차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관점을 바꿉니다. 물론 우리는 기술이 풍부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직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수단 또는 육체적인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게 하는 2번째 목록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상승 마스터들에게도 주로 영감을 받은 현대 기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어떤 면에서 이전의 많은 세계관에 도전하는 발견을 하게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말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 여겨졌던 원자는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술로 인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대체로 사람들은 이것을 토대로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기 시작하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술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 지점에서 인식하기를 요청합니다. 또다시 이 예를 들어 오늘날 왜 여러분은 원자를 쪼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은 아원자 입자들마저도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쪼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지식을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원자가 분해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절대적인 장벽이 있다는 완전히 이원적인 세계관을 그 당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2개의 분리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모든 물질은 실제로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가시적 형태의 이면에는 순수한 에너지가 있음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이에는 에너지 파동들, 온오프 신호, 간섭 패턴이라는 복잡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실제입니다. 모든 것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물리적 수준 또는 거시적 수준 아래에 에너지적 현실이 있음을 알 때 이 에너지 수준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산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외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바위를 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딱딱하고 매우 단단합니다. 여러분이 물리적 수준, 거시적 수준 너머를 볼 때 더 깊은 실제에서는 이 견고한 산조차도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는 물질보다 훨씬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산을 구성하는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 에너지가 바뀐다면 물질은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한 일은 원인과 결과라는 전통적 관점, 고전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과학자들이 대체로 기꺼이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물질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과학계에도 잠입한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그들이 눈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정말로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싶지 않으므로 이것은 요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에너지를 원인으로, 물질을 결과로 보세요. 내가 짚고 싶은 점은 현실에 대한 고전적인 물질적 관점에서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당구공이 당구대를 가로질러 굴러가면 이것은 물리적인 움직임입니다. 공은 물리적 공간을 움직이는 물체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 즉 공을 쳐서 움직이게 하는 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전 물리학에서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한 방식이었으며 물리적인 원인은 반드시 물리적인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관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부수려 했다면 말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물질은, 모든 물질 현상은 결과라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에너지라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너머로도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물질 현상의 더 깊은 원인은 에너지, 즉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당구공이라 불리는 물리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치는 물리적인 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물리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진동하는 유동적인 에너지라는 근원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고 물리적인 모든 것은 유동적인 에너지라는 근본적인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혹은 적어도 그들의 물질주의 다양성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양자물리학의 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객관성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은 과학자들이 마음에 영향받지 않는 관찰을 하는 것을 객관성의 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가톨릭 교회와 거리를 두고 모든 종교를 주관적인 것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마음속의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므로 마음은 과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물질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되고 싶다면 마음이 관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입니다. 또는 더 정확히는 여러분이 무엇을 관찰하기로 선택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할지, 그리고 향후
그 관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영향력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 따위는 없다는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관찰은 해석되지 않는 한, 즉 더 큰 맥락 속에 놓이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맥락, 오직 해석을 위해 물질 우주를 보고자 하는 맥락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물질주의자들이 만든 것은 객관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중세 세계관만큼이나 주관적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세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학생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수준의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어떤 환영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전적으로 주관적임을 인정하겠다고 의식적인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환영의 결과물입니다. 영적인 학생이자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객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믿음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고픈 욕구를 가진 자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제쳐두고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자신의 현재 의식 상태와 144단계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 취했던 환영들, 그리고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환영들의 산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자들이 하듯이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질문은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무엇이 객관적 실체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간단히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여러분의 물리적인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진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궁극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전해주었듯이 삶이란 한 번의 작은 한 걸음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현재의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점차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즉,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에는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나의 황금 시대를 구현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받도록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